안녕하세요. 인문예술 감성지능 9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주차를 지나서 이제 9주차가 되는 것은 각 수업에 15주차까지 있는데요. 벌써 이제 반을 넘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고요. 또 본 교과에서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9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7장,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7장, 자기조절, 그리고 생각과 관련한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5페이지부터 페이지 열어서 함께 보시면,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에 표시를 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좋은 말씀 문자로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자, 이제 자기조절 한번 보겠습니다. self-regulation. 자, 우리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먼저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불행을 탓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는 잠시 멈춰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자기 조절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어떤 반응에 의지해서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알아차림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죠. 자, 프랑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이 있어서 바로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 그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사이에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잠시 멈춰서 선택의 순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불안이나 우울이 낮고 주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보다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춰주다가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면이 있으세요? 자, 타인에게 휘둘리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휘둘리는 경우인데 이것은 부모화 현상이나 삼각관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부모와 분리하지 못해서 감정적 융합으로 보이게 되면 부모에게 휘둘리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의존적이고 정서를 조절하지 못해서 안정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고 떠도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타인과 분화가 잘 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서적 기복이 적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화하여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자신만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는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우리 삶에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관적 현실만 존재합니다. 우리 감정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이죠. 자,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ABC 연결고리에 따르면 자, A 상황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상황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감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그리고 행동과 신체 감각과 생각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만 이 중에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 있더라. 자, 상황 A 보십시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생각,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많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자,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화가 난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난다 그 사이에는 내가 나하고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B,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자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면 과거에 불행했던 상황과 감정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자, 만일 우리 감정이나 행동이 A, C가 아니라 A, B, C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평상시에 우리는 감정이나 행동에만 인식해서 왜 그런 감정이 느끼거나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 이 시간 그리고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ABC 연결고리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ABC 연결고리를 통해 알아봅시다. 첫째, 최근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감정을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추측해 봅시다. 그 생각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더 내가 감정과 행동에 의한 반응이 내가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나? 잘못된 생각을 전제하고 있었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나요? 자, 재밌는 내용 한번 볼까요?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 삶의 진실.
자, 우리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려면 무의미한 고통을 가져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 진실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 역경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으며 나만 예외일 수는 없다. 비현실적인 생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나? 자, 둘째, 나에게 일어난 고통이 앞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하고 있다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힘들어도 모든 것은 조만간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질까요? 셋째, 타인의 평가가 반드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비현실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역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내 삶의 일부분이다. 내 삶의 전체가 아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은 조만간 사라진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내 탓은 아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자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서 무력감에서 벗어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자기조절 생각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주차에는. 그 다음, 자, 자동적 반응. 자동적 반응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기. 자,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잠시 멈추기. 그리고 마음 챙김하기, 그리고 마음 챙김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기 조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생활의 요구에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잠시 멈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첫째,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잠시 멈춰 마음의 휴식을 주면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잠시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잠시 멈추면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잠시 멈춤은 불필요한 갈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잠시 멈추는 방법은 하던 일이나 대화를 잠시 멈추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이나 행동을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이 의식되면서 그것을 되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거나 가까운 사람과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멈추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 마음 챙김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므로 즐거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행복해지고
슬픈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불행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해주고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 챙김이 고난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게 함으로써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마음 챙김. 인간의 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도 작동하고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디폴트 모드에서 인간의 마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뇌는 작동하고요. 인간의 마음은 방황하고 잡념에 쉽게 빠진다. 디폴트 모드일 때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 때문에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때보다 디폴트 모드일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 불행하기가 쉽다. 마음 챙김은 디폴트 모드를 억제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에 집중하도록 해서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요. 자아 존중감과 낙관성을 증가시키고 충동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합니다. 먼저 마음 챙김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투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을 높여 스트레스로 인한 전투력 감소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자기 비난을 알아차리게 하여 자아 존중감을 보호하고 비현실적인 부정적 사고를 예방하여 낙관성을 높입니다. 마음 챙김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부정적 대인관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하여 충동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합니다. 마음 챙김에서 유의할 사항은 트라우마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생존 뇌에서 위험을 감지해 스트레스를 과활성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사 위기를 경험했거나 동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마음 챙김을 통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과호흡이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의해야겠지요. 자, 마음 챙김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서 자기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마음 챙김으로 호흡 같은 내적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잠시 멈춤이 일어나서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억제됩니다. 마음 챙김은 생각과 감정의 고리를 해체하여 비현실적인 사고로 인한 자동적 반응을 줄이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마음 챙김은 심리적 융합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생각과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심리적 융합 때문인데 마음 챙김은 이러한 심리적 융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애인과 헤어졌을 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 심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질 수 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으로만 여기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셋째, 마음 챙김은 관찰자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해서 생각이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합니다.
마음챙김은 생각과 감정 간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데요. 예를 들어 애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났을 때 마음챙김을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그러한 생각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마음챙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와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몸을 이완한 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여 본다. 자, 편안하게 앉으셨나요? 눈을 감고 몸을 이완해 봅시다. 허리는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손에도 팔도 편안하게 하시고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둘째, 주의를 호흡으로 돌리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번호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내쉬고 둘. 길게 해볼까요? 들이쉬고 하나, 많이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둘. 하나 하면 들이쉬고 둘 하면 내쉽니다. 하나, 둘. 자, 셋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내가 시험을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하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생각이나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나, 둘. 넷째, 고요한 상태를 3분 정도 유지한 후에 주의를 몸에서 주변의 소리로 옮긴 후에 잠시 후 다시 눈을 뜹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하나, 둘. 하나, 둘. 잠시 눈을 떠볼까요? 자, 이렇게 마음챙김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챙김을 한 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찾아보셨나요? 어떠하셨는지 간략하게 적어보는 것이 3분 마음챙김의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하셨다면 어떤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는지 강의 Q&A에도 올려주십시오. 아주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주차 첫 번째 시간 자기조절 생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2주 두 번째 시간부터는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